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막 크게 막 육두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뭐 표현하진 않았고 할 뻔했습니다 대표님이. 그때가 완전 진짜 좀 저한테는 맥스를 찍었던 때가 아닌가. 찬민 대표가 그냥 바로 제로백 진짜 한 2초? 바로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니는 그럼 어쩌고 저쩌고 니가 입딱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말을 해도 되나. 그때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갑자기 일하다가 또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물어보니 그런 계획들을 이미 또 세우고 있더라고. 아시잖아요, 불도저인 거. 뽑히면 해야 되는 거. 동업하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 동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레프로 예를 들면 찬민 대표가 외부적인 일을 많이 보고 찬민 대표가 일을 만들어 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한 명이 부담스럽겠지만 책임감도 크겠지만 동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스레프 컴퍼니 공동대표 이인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채널을 뺏으신 건가요? 네, 베일에 쌓인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찬민 대표가 서울에 교육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네. 현장인가요? 오늘은 이제 저희 본곡 직영점이 약 이제 1년 만에 오픈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일 오픈인데 마지막 현장 점검차 오픈 준비에 지금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찬민 대표님 없으실 때 네. 찬민 대표님 뒷담 좀 하고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안에가 좀 많이 어수선한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안이 많이 좀 어수선한데 저희도 항상 이 오픈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는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변수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자분들께서 잘 또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네.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 기존에 이제 테이블을 상판을 교체했는데 네. 최소 비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테이블 업체와 설치까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상판만 주고 가셔버렸습니다. 다행히 포스타 업체에서 상판 교체를 해주시다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작업을 또 맞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큰 변수는 없습니다. 네.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 뭐 이런 게 체감상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저희야 뭐 진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도전해 나가고 그 와중에 뭐 실패일지언정 경험을 쌓고 다음 했을 때 또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가맹점은 결국에는 점주님들이 저희를 믿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직영점을 하게 된 계기도 가맹 문의를 받으면서 문의를 주시는 점주님들마다 너무나 성향이 달랐고 이 업종 변경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랐어요. 저희가 매뉴얼을 짜놨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변수들을 어떻게 점주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먼저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변수들에 먼저 대응을 해보고 데이터를 얻어보고 넓은 시야로 본사가 갖춰져야 점주님들한테도 우리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직영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점을 오랜만에 여신 이유는 뭐예요? 직영보다는 가맹점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년 동안은 직영점을 쉬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가맹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쪽갈비 시장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하게 되는 상권이 많아요. 근데 경쟁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본사에서 또 먼저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오는 곳 중에도 경쟁사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솔직히 점주님들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이런 상권에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겨내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 가지고 점주님들께 안내를 잘 해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나 상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점주님들이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오픈이신데 네. 경쟁업체랑 이제 바로 경쟁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준비해 놓으신 혹시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 상권에도 가맹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자리 잡은 매장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직영점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커트를 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좀 준비를 더 단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입맛이 이제 적응이 된 오래된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는 신규 유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봤고, 오픈과 동시에 이틀 동안 전 메뉴 그리고 주류 포함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50% 행사를 합니다. 신규 유입을 우리는 중점으로 일단 두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공간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은 지금 뽀뽀 쪽갈비 3F 들어오시기 전에 네.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저기 22살 때부터 강원도 화천에서 부사관으로 직업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군 생활 하다가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전역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 연가라는 연가를 다 모아가지고 기를 모았죠. 흔히 말하는 기를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 쓰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표로 했던 계획을 세워놨던 장사를 하려고 마지막 거의 휴가 때부터는 계속 나와가지고 부동산 보러 다니고 본사 미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거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뭐 요식업에 대해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게 이미지가 맞는 게 어떤 걸까 고민 많이 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베러먼데이라고. 베러먼데이 거의 초창기 하셨네요. 맞아요. 그때는 경남 1호점이죠.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회사입니다. 한 20평 남짓하는 카페였는데 딱 첫 도전이었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1년 동안 꿈 같았고 행복하기도 했고 당연히 뭐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고 네. 이제 3F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요. 운영을 하다가 한 번 도전을 하고 나니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을 도전해 보니까 또 이게 사람이 욕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때마침 또 찬민이가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려고 했던 시기였어가지고 이게 시기가 좀 맞물렸어요. DM을 보냈어요. 찬민이한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겼다. 근데 이제 내가 요식업에 대해서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찬민이한테 친구지만 뭐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왔기도 하고 그래서 찬민이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난 찬민이 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원 생활부터 다시 시작할게. 어떠한 이점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마음가짐이 초이마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막 끄지라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찬민이도 이제 더 큰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한다는 게 정말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흔쾌히 또 받아줘가지고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찬미랑 친구 사이였지만서도 이게 업으로 부딪혀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방향성도 알게 되었고 목표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동업으로 이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더 큰 물에 가고 싶었던 또 서로의 욕심이 생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한테 또 어울리는 게 뭘까, 우리 둘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일 잘 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된 게 이자카야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자카야 브랜드를 진짜 다 검색해보고 다 찾아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남동에 도로위를 오픈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동업이 시작이 된 거죠. 남자라면 누구든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누구나 꿈꿀 것 같아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항상 물어봐요. 너희는 안 싸우냐? 어떻게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냐? 항상 물어보는데 저랑 찬민 대표랑 첫 매장 도로위 할 때만 해도 오래된 친구지만 이게 업으로 만나니까 성격이 아예 180도 달라요. 저랑 찬민 대표랑. 저는 진짜 완전 보시다시피 FM이 성격이고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찬민 대표는 진짜 불도저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진짜 많이 싸웠죠. 처음에 도로위 시절에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저희가 술집이어가지고 5시에 오픈하는데 9시에 장사를 종료해야 돼요. 그죠. 4시간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9시에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면 우리도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항상 앉아서 이야기만 했어요. 그날에 서로가 불편했던 감정들, 서로에게 필요한 피드백들. 저는 심지어 담배도 피지 않는데 찬민 대표 옆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항상 했던 이야기가 동업하게 되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건 디폴트 값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하고 풀어나가보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루에 마무리하고 풀고 집에 가자.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싸웠던 거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걸 알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지 않았고 그때가 진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동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네. 동업을 잘하기 위해서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동업을 하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 동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F로 예를 들면 찬민 대표가 외부적인 일을 많이 보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일을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많은 대표들도 만나고 있고 서울의 교육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뭐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해서 그런 걸 섭섭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존중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자존심도 굽힐 거고 그런 역할을 존중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화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찬민 대표가 일을 만들어 오면 이런 거를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5대5로 있는데 이게 의견이 계속
부딪히다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의 의견으로 가버렸을 때 이 결과가 안 좋아져 버리면 사람인지라 이게 탓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찬민아 최종 결정은 네가 해라. 그거에 대해서 존중할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긴 하겠죠. 찝찝하지 않아야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을 해요. 끝까지 설득을 하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목표, 계획들,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회의도 하고 인원도 주고받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 한 명이 부담스럽겠지만 책임감도 크겠지만 동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한 명이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더라도 무조건 한 명이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된다. 제일 크게 싸웠던 적은 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막 크게 막 육두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싸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뭐 표현하진 않았고 저랑은 크게 없었는데 민우 기사랑은 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긴 해요. 팰 뻔했습니다, 대표님을. 그때가 완전 진짜 좀 저한테는 맥스를 찍었던 때가 아닌가. 기산 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피자집을 먼저 오픈을 했고 모았던 돈들 이제 투자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그러고 몇 개월 뒤에 바로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퍼니도어도 좀 많이 어려운 상태였고 제 입장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왜 또 하자 하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찬민 대표한테 좀 어렵겠다 했는데 찬민 대표가 그냥 바로 제로백 진짜 한 2초? 바로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니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니는 그냥 입 딱,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말을 해도 되나? 그때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고, 모락모락 때는 좀 심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피자집에서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다가 저희 피자집 앞에 있던 도로이란 매장이 좀 바빠가지고 점장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잠시만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제 뭐 배달이랑 홀 손님 좀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가겠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민 대표가 와가지고 니 왜 도로에 왜 안 가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탱장탱장 놀고 있으면 당연히 갔죠.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배달만 하고 갈 거다. 또 그러는 와중에 그 점장님한테 이제 괜찮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이래서 저는 안 갔죠. 또 갑자기 그것 때문에 찬민 대표가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뭐 도와줘야지, 뭐 애들 힘든데 뭐 네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막 좀 수긍을 하거든요. 알겠다, 그럼 다음에 도와줄게, 이런 성격인데 그때 저도 어렸었어가지고 회의하는데 동생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하는 동생들. 갑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회의에서 지금 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맞니 아니니, 이거 왜 해라 했는데 안 하니,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다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걸 납득을 잘 못했어요.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핑계다. 핑계다. 네가 뭐 했냐, 네가 말만 했지 지금 결과물이 뭐 있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결과물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저는 저 혼자가 열심히 한다 생각했었어요. 집 갈 때였나? 아마 찬민 대표랑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좀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너무 그렇게 니한테 정말 한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너무 몰아세운 것도 미안하다. 근데 난 너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 목숨을 안 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구, 솔직히 네가 그 회사에서 반장님이 계시고 조장님이 계신데 그 사람이 하라고 하면 다 할 거 아니냐, 왜 자기가 시키면 안 하냐. 나는 친구 이전에 네 뭐 회사 상사다 하니까 좀 납득이 가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진짜 저는 그냥 시키면 다 했거든요. 이거 해라, 예 하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제가 찬민 대표는 전화를 해서 지 앞에 갈 테니까 나온나, 진짜 한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말이, 그래 찬미, 진짜 네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진짜 잔소리가 아니라 피드백으로 진짜 받아들일게, 앞으로 그 더 뭐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뒤로 엄청 좀 돈독해진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겠다 하고 내려왔을 때 대하는 게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완전 학생 때부터 친구니까는 저희는 뭐 개모임도 같이 하고 똑같은 친구, 서로 막대하고 뭐 이랬던 친구인데 이제 내려왔을 때 초반에는 좀 비슷했어요. 저도 이제 뭐 대표가 아니라 찬미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많이 혼나고 욕먹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도원 실장님이랑 카톡하다가 뭐 이번 주 뭐 한잔 하자, 알겠다고 이번 주 한잔 하자 이랬는데 찬미도 온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장난으로 그럼 내 쉴게 이랬는데 그거를 실장님이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찬미가 겐톡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 뭐 민구 우리 뭐 친구 사이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생각 없이 말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술을 못 먹어서 술을 잘 안 먹는 타입이라서 그냥 생각 없이 그럼 내가 안 나갈래,
그랬는데 찬민 대표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장난했다. 찬민 니 그런 거 없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찬민 대표를 만나도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어색해하고 그러길래 절대 불편한 거 아니다. 불편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 친구였을 때랑 친구이자 회사 대표일 때랑은 아무래도 좀 다르죠. 이게 사석 자리를 가더라도 뭔가 내가 노는 걸 얘기를 하면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이 새끼 일한다고 일 안 하나?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네.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죠. 진짜 그냥 이거 아니면 죽는다. 찬민 대표라는 사람이 이뤄내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진짜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을 이루어내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고 같이 가는 거니까. 찬민 대표나 인수 대표님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무슨 정보를 얻어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 멈추면 큰일 나겠다. 아무래도 찬민 대표, 인수 대표가 어릴 때부터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성장하는데 저 혼자 또 멈춰 있으면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진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찍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포인트, 마감재, 도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진짜 의미를 두고 어느 한 섹터라도 진짜 디벨롭 시켜서 더 이쁘게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가지 못하면 뒤처질 거라 생각하고 그쪽에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맹사업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는 신규 공사보다는 업종 변경이 엄청 많아요. 이제 신규 공사는 공사 비용 자체도 엄청 높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업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들만 바꾸면 되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회수도 빠르고 빨리 오픈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저도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이제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최대한 오픈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좀 고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도록 진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목표도 있어요 혹시? 요즘 드는 생각은 좀 찬민 대표처럼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옛날부터 저는 그냥 항상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할래? 그냥 다 오케이.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런 적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찬민 대표나 인수 대표나 뒤에 따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찬민 대표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있으면서 인수 대표의 그 좀 강단함이나 꼼꼼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저를 보고 이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구나 아니 이 회사를 진짜 믿을만 하구나 이 회사에 진짜 뼈를 묻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되는 게 좀 목표예요. 찬민 대표, 인수 대표가 아닌 그냥 저를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 하면은 네네네. 당연히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계실 네. 거예요. 10년 뒤쯤 돼서 20대 초반, 네. 중반에 친구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10년 후에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저희 조카나 자식들 같을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우리가 20, 30대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습관을 들여왔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런 좋은 것들만 경험담을 통해서 좀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고 싶어요. 20대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촌으로서 딱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네.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주변에 한 명만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좀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자 그런 마인드가 큰 것 같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직영점으로 창원 본곡점에 이제 오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느낀 것도 있고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점주님들께 더 좋은 시스템과 매뉴얼들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고사를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민 대표님 대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게 됐는데 뽀뽀 쪽갈비 그리고 저희 박찬민 대표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런 시간을 저희도 한번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